네, 안녕하세요. 리치비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사실 연초에 모든 투자를 이제 다 정리해 놓고 를 지웠어요. 네, 주식 차트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달, 그리고 어제 굉장히 폭락을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황을 좀 보고 앞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 12월 16일,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4월 5일이죠. 네, 4월 5일까지 22%나 떨어졌습니다. 22% 떨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TQQQ 이런 것들은 70% 떨어졌을까요? 60에서 70%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팬데믹 선언이 되면서 20년 3월 21일에 떨어졌던 그 낙폭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5년 만에 이런 폭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곤두박질 쳤지만 이게 지금의 그래프가 아니고 1996년의 그래프입니다. 네. 1996년의 그래프예요. 제가 왜 이때를 가져왔냐면 이때 1995년, 96년에 최근에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하던 그런 그 금융시장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했었고 또 미국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여기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4년에 보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고 또 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고 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 왔어요. 다시 제자리 왔어요. 언제랑 똑같냐면 24년 2월 그러니까 1년 전 가격으로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 1996년하고 이렇게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폭락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라. 매번 반복돼 왔던 기회들인데 우리가 시간의 폭을 되게 짧게 보고 오늘 내일만 보고 한 달, 두 달만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섭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요. 트럼프 1기 시절이죠. 2018년도, 17년에 취임해서 이때는 관세를 좀 1년 뒤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떨어진 퍼센트가 얼마냐? 22%, 23%가 떨어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때도 관세 전쟁 한다 그러고 지금도 관세 전쟁 한다고 하는데 나스닥이 똑같이 23%가 떨어졌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어쨌건 지금까지는 똑같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삐딱삐딱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한번 겪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저기 1995년부터 이렇게 또 그래프를 보면요. 96년까지 또 올라가다가 제자리 오고 또 97년까지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 오고 네. 그리고 98년까지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 오고 이건 제자리는 아니네요. 한 반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더 많이 98년도 또 많이 올라가다가 거의 뭐 또 제자리 올라오고 제자리 오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 패턴들이 인식되는 거죠. 1년 올랐다가 반년 떨어지고 1년 올랐다가 반년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인식되면 그럼 한 이 정도 올랐다가 또 떨어지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쏠리게 되면 반대로 가는 거죠. 패턴을 깨트리는 거죠.
이런 과정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어 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주식시장보다 10배, 20배는 더 큰 이 파생시장에서 이 제로섬 게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돈을 벌지 못하면 네가 돈을 벌면 내가 잃어야 되는 거고 네가 돈을 잃으면 내가 버는 거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거나 말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파생시장이라는 제로섬에서는. 내가 오르는 거를 맞췄냐 아니면 떨어지는 거를 맞췄냐 이런 제로섬 게임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생시장의 규모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래프보다 10배, 20배, 많게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많은 쪽이 주체입니다. 네, 자금이 많은 쪽이 쏠리면 그것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왜? 제로섬 게임 하는데 도박판이죠. 그 도박하는 도박 플레이어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있죠.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진다. 이것은 그냥 자명한 그냥 진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Y, QQQ 이런 것들 하면 돼요. 여기서 나는 변동성에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UPRO, TQQQ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종합주가 지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하고 올라간다. 경제가 나빠서 주식이 폭락할 거라는 소리를 제가 이 자산시장에 관심을 두고 온 지난 15년 동안 매번 들어왔습니다. 매번. 네. 그리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오랫동안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5년 동안? 결국 더 올라왔습니다. 위기가 올 거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무슨 요즘에 약간 빼짝 말라가지고 머릿수 별로 없는 그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채 상황이 어떠고 뭐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저씨를 저는 15년 동안 다 봐왔는데 이 사람들 다 틀리고 없어집니다. 네,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누가 남는다? 그런 변동성 속에서도 그런 나쁠 것 같은 그런 인식 속에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를 잃은 사람만이 끝에 남아있더라. 위기가 올 거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 유튜브나 이런 카페에다가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경제가 나쁘다. 부채가 더 커졌다. 국채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렇게 매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20년 만에 실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환갑이 넘었을 때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거봐, 내가 경제 위기 온다고 했지. 거봐, 왔잖아.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폭락론자들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에요. 20년 동안 자산시장이 몇 배나 올랐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8배, 10배씩 올랐는데 그 50% 떨어졌다고 고작 맞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믿을 만한 거예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폭락론자들 믿지 마세요. 네. 위기 올 수 있어요. 위기 올 수 있으면, 위기가 오면 그때 이 원금과 수익률을 늘리는 행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원금과 수익률 시간을 늘리는 행위를 몇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몇 번만요. 단 몇 번의 선택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025년 3월 5일인데요. 이 원금과 수익률을 늘리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기간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해왔어요. 왜냐하면
복리 공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 귀 닫고 제가 믿는 신념대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저는 뉴스 기자보다 폭락론의 유튜버들보다 더 확실하게 부로 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원금과 수익률을 그리고 시간을 동시에 늘리는 행동을 지속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아파트 사기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주식은 더 좋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오르고 또 제자리로 오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겠지만 매번 그것은 원금과 수익률을 늘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번 좋은 기회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장기간의 시간의 폭을 두고 그 매번 좋은 기회에 좋은 선택, 복리를 극대화하는 선택, 원금과 수익률을 늘리는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